자, 어젯밤에 서울 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피습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이런 테러를 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전관예우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지금 검사 당시에 일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을 때 일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젯밤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검사 시절의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함께 서 있었던, 그리고 이런 관련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물리적 테러를 가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많이 놀라셨는데요. 그 좀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예. 1990년대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덕진 형제, 슬롯머신 대부라고 불리는 정덕진 씨와 관련된 일이었기도 하고, 예. 또 우리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냐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정덕진 씨가 슬롯머신 대부로 불려지는데 2006년에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중간에 또 분쟁이 생겨서 송사가 벌어졌고, 네. 그리고 정덕진 씨의 고소로 인해서 이번에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이모 씨가 예.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 됩니다. 아, 그래요? 2심에 가서야 합의를 보고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난 이후에 정덕진 씨가 사람을 시켜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게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덕진 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정덕진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예. 그래서 이 씨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내가 정덕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박영수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 피해자 이모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찾아와서 흉기로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예. 목에 상처를 입혔다니까 이게 살해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죠? 경찰에서는 일단 목에 직접적인 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네. 살인 미수 혐의를 검토하는 걸 지금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지는 예. 잘 모르겠는데. 잠깐 대변인이 아니고 변호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 주장에 대변인 정도의 역할만 했다. 변호를 예. 정식 수임을 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사건이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 건데 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지금 이분의 의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사법부를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전에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찰로 있었던 분을 찾아다니거든요. 이 판사와 이 검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배나 상관으로 있었던 분을 찾아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면 예. 잘 해결이 되더라.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전관예우 풍습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많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관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의뢰의 박영수 고검장 같은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정덕진 씨를 변호를 했으면 엄청난 돈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시선을 근데 이제 갖고 박영수 있겠죠. 고검장 입장으로서는 예.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는 사건을 맡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사건을 맡으려다가 서림계를 내지도 않고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모 씨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계속 끝까지 가는 사건에 있어서 자기가 정덕진 씨를 위정교사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명백히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예. 어떤 압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무혐의를 받았더라. 그 배후에 박영수 서울 전 고검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추측을 해서 몇 년 전부터 괴롭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 예. 보니까 청사 앞에서 이렇게 옷도 입고. 예, 로고 시위도 이렇게 하고요. 써놓고 시위도 하고. 협박 이민 전화도 시위를-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자, 근데 이동희 차장. 네. 결국에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가 제압이 됐는데
뭐 차 안에서 또 얘기가 잘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한 사실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상해를 입히진 않았고요.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흉기를 들이대면서요. 그런데 박 변호사가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무슨 일인지 자초 지정을 차근차근 설명해봐라. 내가 설명해주겠다. 이렇게 피해자 이모 씨를 달래가면서 이 진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운전사와 함께 흉기를 빼앗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던 도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가방 안에 있던 흉기로 다시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법인에 있는 이정원 변호사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이정원 변호사가 이 관계, 그리고 또 범행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덕진 쪽 직접 자기가 찾아와서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 하고 수임료도 많이 받지 않고 진행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 그런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수임료 제대로 지급 못하는 데다가 사건 방향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정덕진 쪽으로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팔로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사건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또 다른 유형의 이런 그 법조 부조리를 의심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직 검찰을 공격하기도 하고, 미국은 총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기 공격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모범 시민이라고 2009년도 나온 영화인데, 이 제미 폭스 이 흑인 배우가 검사 역할을 하고 이 버틀러 그런 그 백인 배우가 하는 건데,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범인들을 검찰이 바기닝을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풀어줬는데, 그래서 검찰 풀어줬다. 공조직을 완전히 와해를 시키죠. 예. 전부 다 죽이고 와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인도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역시 그 법조 비리를 의심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 정관예우라고 하는 의심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넓게 퍼진 데는 우리 법조계 전체가 좀 반성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정관예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국민들 엄청나게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죠. 아직도 큰 사건이 터지면 전관 누구냐 이러고 찾으러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저 판사, 저 검사랑 친한 변호사가 누구냐 이렇게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풍토가 빨리 없어지고 누가 변호를 하든 어떤 관계에 있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동희 차장. 네. 근데 이 씨가 이 박영수 변호사를 테러를 하면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박영수 변호사가 실제로 그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법무법인 측의 항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박영수 변호사가 이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이 증인으로 출석한 장면이 화면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화면을 본 이모 씨가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변호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테러를 가하면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본인이야 굉장히 억울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저분 어쨌든 살인 미수로 지금 이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예,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범은 이제 감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 이분이 이모 씨가 전에도 상해를 가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 참작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관이 상당히 중형으로 다스리지 싶은데, 중형으로. 또 이런 경우에 또 중형으로 다스리면 법조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또 중형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도 살인 미수인데요. 중형이 어쨌든 예상 해볼 수 있겠네요.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할 사건 같습니다. 예. 자, 박영수 변호사 테러 관련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